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서 9급 딱 듣기만 해도 조금 겁이 나죠. 아무래도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기존에 6급도 어려운데 7급에서 9급까지 시험이 새로 생겨서 이제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말하기랑 쓰기 부분이 6급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압박감이 좀 크실 거예요. 근데 이 압박감이 크고 또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만큼 내가 어떻게 보면 중국어 실력을 제대로 다듬고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참에 내가 쓰기랑 말하기가 사실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쓰기랑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읽는 거나 이런 건 좀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9급이 이게 비중이 높다는 건 제대로 중국어 실력을 보겠다는 거고 그럼 이런 시험을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무래도 시험이 지금 자주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좀 내가 내공을 쌓아서 이참에 내가 고급으로 좀 도약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은 한번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정립이 매 시간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또 1부분, 2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어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중국어로 이제 구사를 하죠. 정보가 몇 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써내려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도표랑 자료가 주어져서 우리가 문장을 써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흔히들 다른 시험에서도 있는 그 에세이 쓰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 이거는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체류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훈련이 조금 어느 정도는 돼 있을 수 있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번역이랑 통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7급과 9급을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번역 부분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비 특강은 거의 번역과 통역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번역이랑 통역은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좋아져서 다른 영역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하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말하기 부분은 번역을 통역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써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제가 이제 대비 특강을 지금 12강째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매번 설명을 드리는 게 제발 꼭 소리를 내서 문장 암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문장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니까 그걸 반드시 쓰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냥 봐서 익히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왜 우리는 통역을 해야 되고 말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우리가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글로 배웠다, 운전을 글로 배웠다, 화장을 글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역을 글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밖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허황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국어를 하지 마시고 정제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을 꾸준히 외워주셔야. 왜 7급에서 9급이니까. 그 고급 수준의 구사력이 필요하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회화도 앞에 있는 쓰기랑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료나 자기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훈련을 우리가 이제 뭐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역이나 통역의 첫 걸음을 떼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7급, 9급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다른 영역은 괜찮은데 쓰기는 엄두가 안 나. 특히나 통역이랑 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좀 어렵다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통번역을 전공도 통번역 쪽으로 했고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고 통번역도 좀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통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의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사한 중국어가 중국인스러운 중국어가 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중국말을 막 맞지도 않은 말을 많이 해본다고 느는 게 아니라 진짜 정제되어 있는 정확한 중국어를 많이
분석해보고 많이 내 것화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통번역의 첫걸음은 중국어 문장 분석입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훈련을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라면 중국어 문장을,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오래 하시고 뭐 대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어 문장 이거 그럼 한번 분석해보시고 해석해보세요. 근데 되게 못하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문장이 구조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중국어가 정말 서면어처럼 딱 정제되어 있는 중국어를 구사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급도 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나오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 못 받는 게 한국인스러운 문장들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중국어 자체의 구조 분석이 안 되고 그냥 말만 많이 던지고 읽기만 많이 읽어봤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어 문장 분석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먼저 한국어로 바꿔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로 중국어로 바꾸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꿨잖아요. 그리고 구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내 거화 시켜야죠. 이런 한국어 문장이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 이 중국어의 고정 패턴을 내가 외워야죠. 언어는 외워야 되니까요. 패턴 연구하시고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왕도 없다고 하잖아요. 문장을 통으로, 패턴이나 구조를 통으로 암기해야지만이 단어로는 택도 없죠. 사실 문장을 구사하고 7급에서 9급 정도 오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훈련 들어갑니다. 오늘의 문장을 갖고 왔어요. 제가 무조건, 물론 시험은 한국어 문장이 나오고 그걸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앞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듯이 중국어 문장이 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중국인스러운 중국어를 구사를 합니까? 그냥 내 이 선에서 더 이상 발전 없이 고만고만한 중국어만 구사가 된단 말이에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분석이에요. 내가 이 문장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구사해보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찬찬히 한번 지금 직독직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직독직해를 먼저 한번 멈춰놓고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분석하는 걸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谈到我们人类和其他动物的区别 우리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문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내가 빼놓고 어떻게 얘기하겠어? 라는 얘기를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런 한국어를 봤을 때 여러분이 중국어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谈到什么什么什么什么不能不提 하면 끝나요. 그렇죠? 이런 구조를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수어, 목적어를 제가 크게 써놨죠? 무조건 문장이 주어, 수어, 목적어가 뼈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멋있는 표현, 지금 그런 고급 표현 외울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갖춰 나가셔야죠. 이걸 얘기함에 있어서 수어, 목적어 갑니다. 그래서 뭐뭘 논할 때 뭐뭘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수어랑 목적어를 정확하게 근데 전체적인 주어가 되는 거죠. 이걸 할 때에는 이 문자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봐볼게요. 人类 인류가 해놓고 골격 보라고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이기까지 하다. 아시죠? 이거를 여러분이 중국어로 구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수러갑니다. 발명했습니다. 뭐를? 부호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호를 첫 번째 사용해서 두 번째 동사 전달합니다. 감정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천천히 차분히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잘한대요. 유난히. 이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처음 주술목만 쓰셔도 점수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发明了什么什么什么的符号 해놓고 用这些符号来传达信息라던가 아니면 이 고급 표현 传情达意라던가 정확하게 그걸 순화시키거든 이걸 사용해서 이걸 전달한다라는 메시지를 따고 거기서 확장을 시켜야죠. 나 좀 자신 있어 그러면 샨창 쓰는 거고 더 자신 있어 그럼 그어와이 쓰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거에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고급 표현 기억해 봅시다. 무단 얼치인데요. 뿌진예. 샨창 뭐뭐에 능통하다, 잘한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용 뭐뭐를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대비 특강을 7급에서 9급을 들으시면 이거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용은 단독 동사로 나오는 경우가 기초 중국어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걸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잖아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用这个方法来解决 问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용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연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뭐뭘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 이 부호를 사용해서
감정을 전달한다. 좋아한다, 신시, 정보를 전달하거나 나의 그런 감정을 전달한다를 멋있는 표현으로 좋아칭, 나이. 그러니까 내가 7급에서 9급인데 나의 구조 다 알아. 조금 한두 번 보니까 다 했을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정도의 표현들도 익혀두시는 게 7급, 9급은 만만치 않고요. 이게 한 시험을 보고 잘하는 사람은 급수가 높아지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보면 기본적인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7급을 주고 이런 그런 고급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8급, 9급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급수 싸움이니까 그래서 확장되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그러나 른즈는 접속사는 봐주시는 게 좋아요. 주어 른즈는 글자를 인식하는 거라는 기본 단어가 다운편에 들어가 있죠. 얘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 이 글자를 기억한다는, 인식한다는 것은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다. 주술목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뿌 앞에 삥을 의도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뿌가 쓰면 내가 무조건 삥을 써봐야겠다. 이게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조카가 이모 왔어 하면 괜찮아요. 한 4살짜리 조카가 이모 왔어? 왔어. 이모 이제서야 왔어? 그러면 이제서야를 네가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봤을 때 네가 뿌 앞에 삥을 쓸 줄 알아? 한국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급 중국어잖아요. 삥을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삥뿌를. 하지만 이걸 스스로가 자의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에 런레이도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왜냐면 하이테크놀로지 얘기를 할 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이렇게 얘기할 때 누요 이런 표현, 삥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써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을 장악했을까? 잘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장악하는 거예요. 뭘요? 능력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수어랑 목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장악했을까? 어떤 능력?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이렇게 일목요연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찌우징이랑 루허입니다. 따오디를 고급 표현으로 바꾸면 찌우징이 돼요. 그러니까 따오디를 쓰는 것보다는 찌우징을 쓰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머나 점머양을 쓰는 것보다는 루허를 쓰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거 시는 그냥 강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시었더 구문으로 강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주제이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어로 그렇게 써 있으면 내가 막 지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쪽눈보시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통번역 공부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신문 펴놓고 중국어 신문 펴놓고 나이가 나오죠. 신문을 펴놓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걸 볼 때 주어, 수어, 목적은 무조건 표시를 하고 갔어요. 교수님이 무조건 그건 표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가면서 수어, 목적어, 수어, 목적어 그것만 살려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성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입국부터 성어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성어는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지식이 있는 중국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표분들 만나면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성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급을 7급에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문장 분석하실 때 따로 성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국어 문장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실 때 나오는 것들을 다 눈여겨서 보시고 조금 쉽고 많이 나올 것 같고 쓰일 것 같은 그런 성어들은 외워놓으세요. 좀 보시오, 좀 보시오 하고 써보기도 하고 많이 얘기도 해보고. 사실 근데 핑인을 그러니까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쪽눈 부시오로 쓰는 것보다. 왜냐면 보통 IBT를 시험 많이 보니까 핑인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말에도 편리할 거고 쓰기에도 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다라고 갈 수 있어요. 5번 갑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영상학 연구에서 보여주기를 시무시무 연주. 근데 이거 해석은 되잖아요. 근데 연구가 보여주기를 우리가 중국어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무시무 연주, 벼밍이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계속 수어 목적어 밑줄 치고 무조건 다 외우라고 한 거예요.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읽건 그 속에 나오는 수어 목적어는 다 보고 기억을 하라고요. 왜 우리는 통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인주 벼밍 오른 루허는 뽀관자 모양이죠. 어찌 됐던 간에 모국어가 뭐이건 간에 상관없이 근데 오른 루허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글자를 인식하는 피실험자의 머릿속은까지 가죠. 또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피실험자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실험자 아니면 그냥 런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죠? 모두 존재한대요. 주어 딱 잡아놓고 存在什么什么 나오취만 써도 되죠. 그죠? 어떤 나오취예요? 전문적으로 문자를 가공할 수 있는 그 뇌, 우리 뇌에 그런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걸 그 학자들이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는 거죠. 연주 명명이나 우릉우허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한국어 분석을 해서 뭐냐면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를 얘기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인류와 다른 동물과의 차이를 말할 때 이제 할 수 있잖아. 단다오什么什么 뽀능뿌티 외웠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파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대로 하시면 돼요. 단다오 워먼 확인만 하면 돼요. 취비에 구별, 근데 내가 차이를 취비를 못 썼어. 그러면 중국어 문장을 보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지. 뽀능뿌티는 내가 외웠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인류는 주어, 발명했어. 뭐를? 부호를. 그죠? 뿐만 아니라 뿌지 나오죠. 이 부호를 써서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능통. 기억하시죠? 그쵸? 어떻게 해요? 능통을 먼저 써요. 擅长 용 뭘 사용해서? 这些符号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안칭 나이도 아까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 문장을 구조를 분석만 잘 해놓으면 이런 한국어 문장이 충분히 시험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장도 하지만 문자를 식별하는 것은 인류만 보유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 보고 그러나 认字 아까 봤죠? 并不是人类独有的技能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究竟如何 다 봤잖아요. 문자 사용 능력을 터득하는 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이든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중국어 문장으로 먼저 중국인이 이렇게 쓰는 걸 내가 한국어로 했을 때 중국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掌握能力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꾸 수로 목적어 기억하라는 거야. 좀 눈부시오더 화티. 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연주 묘밍 얘기했죠. 모국어가 무엇이든 간에 우르무허 했죠. 다 알잖아요. 시즈도 했잖아요. 피실험자의 머릿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피실험자의 머릿속에 존재한다. 什么什么 专门 후저는 전담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공하는 나오취가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중국어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거나 중국어 실력이 좀 못 미치시는 분이거나 모두 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국어 문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걸 한국어화 시켰을 때 중국어로 바꿔야 중국인스러운 중국어로 구조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는 제가 굳이 암기하기를 적어 넣은 건 뭐 때문에? 말하기 시험 때문에. 우린 이걸 통역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말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10번을 읽으셔야지 10번은 기본이에요. 최소. 그래서 谈到我们人类 정확하게 其他动物的区别就不能不提文字 정확하게.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의 내용도 다 기억해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人类不仅发明了许多符号가 나오고 擅长什么什么가 나오고 복고어가 나오고 그 내용까지 다 외우려면 이걸 다 외워놔요. 한 30분 이상 걸리실 거예요. 이걸 외우고 나면 진짜 그게 내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연습을, 이게 그러니까 별 어려운 훈련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분석해 놓은 문장을 그냥 계속 읽는 거지. 내가 뭐 이걸 중국어로 쓰느라고 머리 쓸 필요도 없잖아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입으로. 그래서 이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 하나 가지고 근데 매일 하루에 이만큼의 분량을 암기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 달이면 놀라운 그 발전을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게 어려우면 이틀에 하나건 하루에 두세 줄이라도 그렇게 기억하셔서 암기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사실 7급, 9급 절대로 정복하기 쉬운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운동선수가 올림픽 출전하려고 4년간 훈련하는 것만큼 우린 또 언어하는 분들은 7급에서 9급이 쓰기나 말하기는 기술이에요. 언어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지만 아마 빛이 보이실 거라는 거. 그래서 7급, 9급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시험이 또 자주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급, 9급을 염두에 주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이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훈련이 여러분의 중요한 중국어 자산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